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면접자 한동훈님은 맞습니다. 저희가 질문 시작되면 바로 시간 카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이시군요, 진짜. 네, 한동훈님은 국민의힘의 당 대표로 정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이시죠. 한동훈님께는 국민의힘의 비전과 인재상에 관한 질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자기소개와 함께 국민의힘은 어떤 정당인지 간단한 소개를 부탁을 드리고요. 답변은 1분 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국민의힘은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나아지게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실용주의 정당이고 자유민주주의 정당입니다. 성장을 중시하지만 현재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도 똑같이 중시하는 정당입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요. 저는 공군 대위로 군필이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뭐가 되고 싶은 적은 정말 없었습니다. 지금도 비슷한데요. 그런데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게 공적으로 공공선을 추구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계획한 건 아니었어요. 박력 있고 정교한 리더십이 동료 시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나라가 발전하고 사람들의 삶이 개선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능숙하게 1분에 딱 맞춰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네, 두 번째 질문으로는 국민의힘은 어떤 미션과 비전을 가진 조직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어떤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정당인지를 2분 동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에 말하기는 굉장히 큰 주제이긴 합니다만 정당으로서 2분에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질문일 것 같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산업화와 민주화 역사를 둘 다 중시하는 정당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들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우리뿐입니다. 자랑스러워해도 좋습니다. 저는 그런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어떤 이념적인 거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뭐냐? 경쟁을 장려한다. 그 경쟁의 룰을 지킨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쟁에서 지거나 경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인간적인 삶도 똑같이 보장한다. 그리고 이견을 존중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정당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직도 대한민국이 우상향할 수 있는 저희 세대가 겪었던 그런 경제성장 있잖아요. 그런 거 아직 할 기회가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AI 혁명이 산업혁명과 같은 수준으로 지금 몰아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숟가락 얹고 올라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는 과실을 가지고 너와 나, 당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에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성장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정당? 그런 정당 찍어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장을 할 겁니다. 성장할 필요해서 AI와 반도체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건데요. 그건 왜 하느냐? 이게 지금까지와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복지를 위해 할 겁니다. 그 재원으로 복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향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대단히 중요하고 과거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수는 그동안에 열심히 하자, 부지런히 살자, 미래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래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그 과실 자체가 기업에만 남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복지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소리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답변 어떠신지 기록도 하시고 평가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차별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과 어떻게 다른 정당인지 핵심적인 차별성과 경쟁력을 면접관 분들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대 정치가 시작된 것이 이제 한 100년, 200년 되잖아요. 그런데 초기와 달리 지금은 보수, 진보, 우파, 좌파 그 이념적인 정책적인 색깔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우파라고 해서 분배 정의를 무시합니까? 좌파라고 해서 성장을 도외시합니까? 그래선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우리 국민의힘과 반대 지점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등의 세력과의 차이를 한번 말씀드려보죠. 아주 중요한 차이는 그거 같습니다. 이견을 존중한다는 것, 이견을 허용한다는 것. 여러분 기자님들 많이 오셨지만 제가 여러 가지 이 이견을 많이 내고 있죠. 당대표로서. 저는 그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내는 것인데요.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저에게 반대하는 것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조롱성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개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죠.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뒤집어 보시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원내대표? 아니면 주요 핵심 이 당직자 상상할 수 있습니까? 못할걸요? 그런 장면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거 큰 차이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은 아직 건강한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정당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사회자님 말씀하신 차별성이기도 하고 경쟁력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복지를 보는 관점입니다. 거칠게 말해서 더불어민주당은 회사 문 닫고 청산해서 나눠주겠다는 식의 복지입니다. 25만 원 주겠다. 받고 콜 5만 원 더. 이런 거죠. 우리는 성장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그 성과로 복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차이고 이 차이가 크고 결국 네, 건강한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정당 그리고 복지를 바라보는 관점 저희는 오늘 아주 타이트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대표로서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 부분이기도 한데요. 오늘 특히 만 39세 이하의 면접관들을 모신 자리인 만큼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는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2분 정도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73년생이고 올해로 우리 대통령님 나이로 51입니다. 우선 청년들께 죄송한 마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청년이었을 때는요, 고도 성장기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10% 성장? 뭐 장난도 아니었죠. 그런데다가 그 고도 성장이 끝난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당연한 걸로 여겼죠. 당연스럽게도 양질의 일자리가 많았죠. 각 을이 바뀌어 있었어요. 청년 여러분들의 삶이 많이 힘들어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개선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국민의힘은 청년 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둡니다. 레토릭이나 빈말이 아니에요. 청년의 삶에 정말 제 마음처럼 진심이기도 합니다만 정치공학적으로 인구 구조적으로 우리가 청년의 표를 얻지 못하면 뭘 해도 전국 규모 선거에서 이길 수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청년 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둘 수밖에 없고 그래야만 하고 제가 그렇게 할 겁니다. 일자리나 주거, 자산 형성, 복지. 누구나 아는 주제죠. 이 주제들에 집중할 겁니다. 이 주제들에서 청년의 삶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것이고요. 사실 이 이슈들은 연계되어 있거든요. 취업 지원책들이라든가 공정채용의 보장책들, 군 장병의 높은 급여들 여러 가지 방향을 운용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한 사회가 쓸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않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예술입니다. 우선순위는 목소리 크고 조직화되고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가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게 청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여러분, 정치하십시오. 네, 아주 시간에 딱 맞춰서 답변을 능숙하게 해주시는데요. 네, 우선은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인재상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가깝게는 2026년 지방선거 그리고 이후에 총선에 도전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를 영입하시거나 내부 인재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무엇인지 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평가하실 계획인지 3분 동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아침마다 생각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말이죠. 인재상이니까 그걸 말씀드리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그걸 잘 설명할 수 있고 부패하지 않고 애국심이 있는 사람, 그걸 정치인이라고 아주 옛날에 페리클레스가 한 말입니다.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현대식으로 아주 짧게 해례본을 만들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적 마인드를 갖춰야 한다. 개인적인 성취가 아니라 공적 마인드를 갖추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치인은 공적 마인드를 가지고 공공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생활이 됩니다. 그런데 생활과 직업이 섞이게 되면 그게 뭉개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계속 주입해야 됩니다. 아, 나는 공적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공적 마인드를 우선해야 된다. 또 그렇게 계속 생각하다 보면 좀 멋있는 말 좀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 왔습니다. 저도 부족한 점이 많아서 그걸 매번 주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거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고 여기 왔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설명하고 어떻게 무엇을 할지를 알고 애국심이 있고 부패. 결국은 이거는 공적 마인드로 묶이는 말 같습니다. 그 마인드를 훈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박지원 의원인가요? 야당 의원이 권익위에다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것 중에서 어쩌다 보니 그게 제어에 대한 미담 기사가 된 게 하나 있었는데요. 권익위에다가 공직자들이 선물 받거나 얼마 이상 3만 원 이상 받으면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받은 명단을 아마 봤는데 그 전체 공직자 중에서 제가 신고한 게 4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공직 수행하면서 그랬거든요. 이건 나중에 이게 다 까지더라도 내가 적어도 좀 당당하게 로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기준으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사실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담요 이런 거 주시는 거거든요. 그건데 그냥 받아도 그만인데 그거를 제가 신고하라고 우리 스태프들한테 얘기했고,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도 보면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런 걸 신고하는 사람이다. 그럼 역시 같은 마인드로 일을 하게 되거든요. 전 그렇게 우리가 밴드 오브 브러더스로 묶여가는 과정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저희와 함께 일한 분들하고 저는 대단히 즐겁게 지냈거든요. 그게 무슨 인적인 관계로 공사를 구분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공적인 마인드에서 하나의 어떤 기준을 공유하고 있다. 이런 집단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정치를 하시겠다면 그런 마인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말하다 보니까 제가 되게 재수없게 말씀드렸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공적 마인드를 갖추십시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공적인 마인드를 가진 인재 얘기해 주셨고요. 한동훈 면접자님께 지금 이 세션에서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잠시 대기석으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뒤로 돌아가셔서, 네, 마이크는 뒤로 돌아가셔서 앞쪽 좌석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요, 국민의힘이 젊은 인재들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제대로 잘 해결할 수 있는지 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면접관님들이 저희한테 많은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대표로 몇 분의 질문을 하고 또 현장에 오신 분들께 자유롭게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면접관님들께 안내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질문하실 때는 어디에서 오신 누구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 질문 받을 수 있도록 질문은 최대한 간단하게 앞서 해주신 질문에 대한 후기나 아니면 답변에 대한 어떤 감상이나 개인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 길게 말씀하시는 거는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자리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질문이라고 생각되면 저희가 질문 내용을 조율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받고 좀 이런 질문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분이 있었는데요. 진우엽 면접관님 혹시 자리에 계신가요? 손 들어주시죠. 네,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히 자기소개 해주시고요. 어떤 분께 어떤 질문 하실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춘천에서 온 진우엽이라고 합니다. 한동훈 대표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근로소득을 많이 받는 분들조차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과 같은 비용으로 좀 40% 이상 나가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 2030 세대가 중장년층이 되어서 이제 대한민국의 사회를 책임지게 되는 그런 세대가 되었을 때, 그때 저희가 근로소득의 월급 절반 이상이 그런 복지 부담금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서 좀 저희들이 이제 중심 세대가 됐을 때 가지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 같은 것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2030 세대 복지부담금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요. 시간 제한 있습니다. 답변 2분으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진 선생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연금제도는 사실 우리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100살까지 삽니다. 60여 세부터 40여 년을 결국 거기에 의지해 살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는 이렇게 수명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그리고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질 거라는 걸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상했더라도 당시에는 그걸 반영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회가. 첫째가 해결책을 찾는 거고요. 둘째는 범인을 찾는 겁니다. 이 문제는 범인이 없어요. 누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완벽하게 모두를 만족시키는 해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웠고, 그러니까 과거 정부들이 계속 미루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미뤄서는 정말 큰일 날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금개혁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젊은 세대의 입장에서 이거는 사람들은 우리 기성세대가 더 많이 사는 동안에 우리가 기성세대를 부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우리가 그래야 되지?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 충분히 고려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동 안정화 장치를 넣는다든가 세대별로 요율 인상의 속도를 다르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이실 것 같아요. 정책은 지금 현재 국회 단계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에 대해서 아직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년 여러분들께서 목소리를 많이 내주십시오. 결국 목소리를 많이 내고 가장 불만을 많이 내는 쪽에 입장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많은 목소리를 내주십사 말씀드리고 저희도 그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국민의힘은 청년의 지지 없이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여러분 편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어서 한동훈 당대표님께 질문 이어갈 텐데요. 네, 정우진님 어디 계신가요? 네, 정우진님께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한동훈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자라서 현재는 대전광역시 카이스트에서 전기 및 전자공학부 재학 중에 있는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대전, 창원 이렇게 지방에서 나고 자라와서 소위 말하는 그 지방소멸이라는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방소멸이 국가적 과제라고 했을 때 또 국민의힘은 전국구 정당으로서 수도권 표심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수도권 표심을 겨냥한 각종 개발 정책과 또 그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의 해소를 어떤 딜레마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정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개발도상국 국가가 선진국이 되는 과정에서는요. 결국 수도권 집중은 사실 필연적인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선진국 단계에 이르렀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태로 수도권 집중을 방치하게 된다면 저희는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지방소멸을 막아야 되고요.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개별적으로 지방소멸에 관련한 어떤 펀드를 해서 저희가 10조 정도 준비하고 있는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죠. 저는 근데 크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일자리 문제라고 봅니다. 지방은. 지방 환경 좋고 제가 이제 부산을 아주 좋아합니다만 너무너무 지내기 좋아요. 그런데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떠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걸 기준으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고 이 지원책도 있지만 전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에 신공항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전 그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창원에 계셨다고 하셨죠. 창원 전후해가지고 반도체 산단을 크게 지금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는 반도체에는 물류 운송을 배가 아니라 비행기로 하잖아요. 그런데 인천공항에서 와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차이가 작지만 굉장히 경쟁력이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부산에 지금 저희가 신공항을 크게 만들죠. 역시 그것도 그런 함의가 있는 겁니다. 그 지역에 관한 인프라 확충은 단지 그 지역에서의 편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일자리가 몰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역의 인프라를 그냥 무슨 공약 하나 하고 그 지역에다가 뭐 하나 일자리만 공사에서의 무슨 그 지역에서의 기분 좋게 해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차원에서 진행돼야 된다고 저희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또 하나는 지역이 강해져야 된다. 지금 경북하고 대구가 통합하려고 하고 있죠. 정부 그거 지원합니다. 그런 식의 방향은. 그래서 자기들이 뭉쳐서 수도권과 대항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도권에 떨어지는 콩고물을 갖겠다가 아니라 수도권과 대항할 수 있는 어떤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을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정부 여당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 선생님 고맙습니다. 굉장히 촉박한 시간에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현장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은 최대한 간결하게 1분 이내로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순서대로 질문을 어떤 분께 하고 싶은지 지정을 하고 손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한동훈 대표님께 질문하고 싶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너무 많은데요. 제가 브라보. 어떻게 선정해야 될지. 네, 너무 아쉽지만 한 분께만 질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셔도 돼요. 네. 서현우님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들어주시겠어요? 어디 있는지,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온 서현우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 동국대학교 사범대학에 단과대 수석으로 입학을 했다가 서희초 사건을 계기로 자퇴를 결심해서 현재는 재학 중이지 않습니다. 사실 그 사건 이후에 서울시의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가 되었고 그와 동시에 과거에는 교권 보호 조례를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도로. 이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는 교권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힘쓰실 생각이며 어떤 정책을 추진하실 생각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교권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했죠. 근데 이 교권과 학생 인권이라는 게 사실 이 시계추처럼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많이 가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또 이쪽으로도 많이 가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보수 정당의 핵심 가치를 책임감이라고 생각해요. 사회에 대한 책임감, 사람에 대한 책임감. 선생님들께 이 미래의 교육을 저희가 부탁드리고 맡긴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 상황과 그런 체제를 마련해 드려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도하게 지난 정부 당시에 너무 과하게 학생 인권을 지키자는 말에 반대할 사람이 계십니까?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강조하는 과정에서 아니 학생 인권을 하자는데 왜 말이 많아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부작용들이 생긴 겁니다. 그 과정에서 부작용을 잡기 위한 조치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저희 당에서는 기본적으로 교권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학생 인권을 지키는 길이라고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조치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릴 기회를 바깥에서는 짧은 기회지만 그런데 지금 상황은 너무 학생 인권 쪽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 할 일을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그런데 그것이 뭐 오해를 불러일으킬 부분이 있었으니까 제가 디테일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선생님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어야 결국에는 그것이 학생 인권에도 도움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님께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네,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회자석이 여기여가지고 저쪽을 못 봤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에 마스크 쓰고 계신 분, 네, 그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외된 지역까지 확실하게 캐치하시는. 저 안 불러주시면 제가 이쪽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총선 때 선거 캠프에서 청년 의제 관련된 공약을 낸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사실 반응이 좋지 않았던 경험이 있어서 선거철이 끝나면 청년 사회 문제가 정쟁에 묻히는 일에 실망을 느꼈던 유권자 중에 한 명입니다. 혹시 앞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질문 비슷하게 하셔서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청년 정치인 육성을 위해서 제시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지구당 부활이기도 한데 이 정치개혁 아젠다가 청년으로부터 출발한 것인지 아니면 정당 내부 논의나 지도부 논의에서 출발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반갑습니다.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죠. 우리 국민의힘이 더 청년에 맞는 정당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개인의 성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어떤 전체주의적인 어떤 전체적으로 어떤 하나의 목소리에 따라 저희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그런 이미지를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볼 때 뭐 강약 약강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의 지향점은 그렇지 않고 보수가 갖고 있는 것은 오히려 강강약약에 가깝습니다. 그런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와 있고 나름 그런 인생 살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청년 정치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구당 같은 거는 이 디테일의 문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넘겠는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정치를 하는 트랙이 여러 개 있거든요. 저처럼 다른 영역에서 하다가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죠. 우리 진 의원처럼. 그리고 우리 유희동 의원님처럼 정치를 처음부터 하면서 업으로 쌓아가는 영역이 있어요. 둘 다 강점이 있습니다. 둘 다 어느 한쪽만 가겠다는 입장이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당은 그동안에 이 두 번째 패스가 사실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어요. 명망가 위주로 한번 데려다 놓고 한번 해봐라. 이런 거였죠. 그런데 저는 이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직업으로서 처음부터 정치를 선택하는 길이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통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더 구태가 된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꼭 그렇지 않아요. 케바케 사바사입니다. 헬무트 콜이 17살에 지역 정당에서 정치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면서 성장해 왔죠. 우리는 그런 단계, 예를 들어서 구의원, 시의원이라 이런 데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직업 정치인으로서의 자기 역량을 키워오는 그 패스 자체가 잘 없었어요. 저는 그걸 만들고 싶습니다. 그걸 해야만 보수 정치의 청년 정치가 제대로 살아난다고 생각해요. 청년으로서 이미 뜬 라이징 스타를 데려오는, 예를 들어 진종호 같은 이미 청년으로서 다른 분야에서 이미 스타가 된 사람을 모셔오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건 우리 정당이 갖고 있는 어떤 자성이라든가 이 매력을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그것 못지않게 처음부터 직업 정치인으로서 공공선에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출발하신 분들이 생활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생활인으로서 돈도 벌 수 있어야 되거든요. 생활을 하면서 점점 커나가서 결국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이런 길 자체가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청년 정치의 기본이고 지역당의 부활도 역시 그 길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를 통할하는 건 아니고 사실 지역당보다는 청년 그런 아이디어도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이 자생적인 이 정치가 가능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그 길 자체가 열려 있어야 되고 그 길과 서로 이 명망가들을 모셔오는 것과 그리고 처음부터 밟아나가는 계단을 만드는 것 둘 다 같이 있어야 강해지는 정당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아까 청년 페스타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걸 다시 말씀드리죠. 청년에 대한 제 마음은 진심인데요. 그런데 대단히 전략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지지가 없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이미 그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과 이 우리의 필요를 더해서 여러분께 다가갈 겁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은 그건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청년 정치가 과연 커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진종호처럼 총을 잘 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치를 그런 식으로 밖에서 이미 충분히 검증받은 다음에 들어오는 청년으로 청년 정치를 자리매김할 수는 없어요. 청년이 오셔서 저희 당에서 우리와 함께 길을 가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무료 봉사가 아니라 생활을 할 수 있고 정치인으로서 커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3분 포함해서 6분의 면접자님들께 또 면접에 끝까지 충실하게 임해주셔서 대표에서 면접관분들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려우니까 오늘 기념사진을 좀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안녕 해주세요. 네, 조금 더 해주세요. 네, 다시 안녕 계속 하겠습니다. 네. 네, 사진 촬영 요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영면접은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